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정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이 전달드리면서 투자 심리를 잘 키워나가실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진행드려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 한방 역전은 투기에 가깝고 적당한 매매로서 XRP를 모아나갔고 메인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취미를 즐기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돈 버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뼈와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XRP와 함께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5경원이라는 숫자 피부로 혹시 와닿으시나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억까지는 뭐 그렇다 쓰지만 조를 넘어가면 일단 현실감이 사라지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할 거는 그것보다 더 먼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1,000억씩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경원을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74년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가 매일매일 하루에 1,000억씩 쓰더라도 그 아이의 손자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겨우 끝날 정도의 엄청난 크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짊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인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하게 빚이 많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숫자 뒤에는 달러 시스템, 글로벌 금융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지각 변동 자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늘은 이런 흐름들 따라가면서 그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 XRP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원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이 세 가지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욱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 돈에서 나가는 이자 규모인데요. 미국이 매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이 수백조 원에 달하고 미국 국방 예산보다도 더욱더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최강대국이 총보다 먼저 이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셈인 거고, 그렇다면 이 부채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어났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미국은 그 위기를 돈을 찍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죠. 이런 방식들이 한때는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대응이 아니라 상시 시스템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론 머스크랑도 갈등을 빚은 바가 있었죠. 세금은 줄이고 복지랑 군비는 계속 늘린다? 그 결과는 지금의 미국이 마치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돌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에 걸렸다는 경고 신호인데요.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 더욱더 큰 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숫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부채 위기가 실제로 터졌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지진의 진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리스크 자산이 붕괴되는 겁니다. 먼저 미국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면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될 거고, 그 결과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모든 시장의 기준 금리까지도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곧바로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미국 주식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리스크 자산들은 줄줄이 하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급락 도미노가 시작이 될 거고, 특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부터 먼저 흔들리게 될 텐데, 이런 충격은 고스란히 신흥국으로 전이가 될 겁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거예요.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원하는 약세에다가 코스피는 급락하고, 우리는 과거에 외환위기랑 팬데믹 등이 이런 흐름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2단계는 시스템이 균열되면서 결제 인프라가 마비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미국 내부 시스템도 흔들리기 시작을 할 거고, 국채 발행이 중단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서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면요, 전 세계는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고, 그 여파는 금융기관으로 번지게 될 거예요. 보험사, 연기금, 투자은행까지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들고 있던 기관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그 다음인데요. 전 세계의 결제 시스템은 달러를 기반으로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국제 무역과 수출입, 그리고 해외 송금까지도 전부 다 스탑하게 되면서 결제 속도가 느려질 거고요. 유동성은 메마르면서 신용 시스템은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자체가 멈추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3단계로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재편되면서 다극화 구조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달러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도 실제로 브릭스를 중심으로서 탈달러 블록이 확산 중에 있고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의 루블, 인도의 루피화까지 그리고 금 기반의 자산들까지도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틈새 시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신뢰 자산이 필요할 겁니다. 누구도 조작하지 못하고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중립적이면서 빠른 결제 자산,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주목받기 시작을 할 텐데요. 중앙화랑 속도, 수수료 절감이라거나 글로벌 호환성, 이런 요소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왜 하필 리플 XRP일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금리 급등이라거나 시스템 붕괴, 결제 인프라 마비까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전 세계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될 거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리플 XRP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는 이런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XRP 브릿지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금은 가치 보존의 기축이고 RLUSD는 토큰화된 미국 재무부 자산, 즉 디지털 국채 역할을 할 거고요. XRP는 국가 간의 결제를 연결하는 글로벌 브릿지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서 그 중심에 XRP가 연결고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XRP는 왜 이런 역할에 적합할까요?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일단 전송 속도가 빠르죠. 3에서 5초 이내로 국제 송금이 완료가 되고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수십 원 단위 수준인데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과 자동 유동성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리플넷을 실제로 사용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용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인 거고, 지금도 브라질, 필리핀, 일본, 아랍에미리트까지 여러 나라에서는 XRP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자체가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XRP는 단순하게 투기용 알트코인이 아니라 국경 없는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의 배관으로서 실전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자산인 거고, 달러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XRP가 디지털 결제망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1만 달러론이 허황된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일까요? 최근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XRP가 장기적으로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그 주장의 논리는 나름대로 뚜렷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실물 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있습니다. 2023년 당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 시장이 2030년까지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남겼는데요. 만약에 XRP가 이 중에 10% 정도만 점유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 게다가 글로벌 외환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가 부채 결제 시스템 일부에 XRP가 채택이 된다면은 그 유틸리티 기반의 수요는 단순한 시가총액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숫자만 키워서 뻥튀기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이런 그림이 현실화되려면 몇 가지 조건 자체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정책 정비랑 제도적인 수용,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의 실제 채택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특히 RLUSD와의 실질적인 결합, 그리고 결제 시스템 내에서의 실제 사용 확장, 즉 이런 꿈 같은 상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열리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 예측보다는 XRP가 가진 구조적인 확장성 그리고 실제 사용 기반의 가치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결국에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겠죠. 진짜 중요한 거는 XRP가 현재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XRP는 경제 구원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모듈인 겁니다. XRP가 미국 경제를 단숨에 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주인공은 절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연결하고 재편하는 기능적인 중심축, 즉 핵심 모듈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요, 단순한 부채 폭증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변화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XRP가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쓰이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 기반의 자산이 디지털화될 때, 부동산과 채권, 주식까지 실물 자산이 토큰화될 때,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가 더 빠르고 더 쌓여야 될 때, 이런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XRP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사용 자체가 진행 중에 있는 자산이고요. 우리는 지금 기축통화 중심의 단일 체제에서 다극화되고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질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XRP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서 증명되고 있는 자산인 거고, 위기 뒤에 올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적인 축이 될 거예요.
여기서 나는 과연 어떤 자산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처럼 거대한 구조 변화의 초입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일 텐데요.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떤 흐름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주요 자산들을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금이 있겠죠. 가장 오래된 신뢰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중앙은행들도 지금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죠. 고정된 발행량, 탈중앙성, 희소성, 새로운 세대의 신뢰 기반 자산으로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XRP는 결제 인프라에 연결된 실제 사용형 자산이에요. 특히 국경 간의 결제나 실물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망과 맞물려가지고 기능 중심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금리 인상 그리고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해 가지고 강세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 구조,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데요. 다만 물가 상승 그리고 시장 반등 시의 기회 비용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인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과 대비의 시나리오를 갖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금융질서 자체가 바뀌는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인 거고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는 단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요. 달러 중심 세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인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금일지, 비트코인일지, XRP일지 혹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일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 각자의 인식과 준비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포지션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흐름을 보고 계시고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사이트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한방 역전은 투기에 가깝고 적당한 매매로 XRP를 모아 나갔고 메인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취미를 즐기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투자 심리와 신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누군가는 이 내용조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분명히 이 내용에서 좋은 알맹이 내용은 본인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경험치랑 노하우로 쌓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느냐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엄청난 수익과 투자 경험치 같은 것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절대 투자 시장을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XRP 매수하신 지 몇 개월 됐고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안 오른다 답답함에 지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 시장은 A라는 사람이 100을 손실 보면요. B라는 사람은 100이라는 수익을 봅니다. XRP가 재미가 없고 계속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손실만 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한방 역전으로 매매하기에는 내가 코인 시장을 시작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몇 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수한 금액이 3에서 4천만 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전에 트럼프 당선 취임 때 그 시기 자체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꾸준하게 원칙 매매를 잘 쌓아나가다 보면요. 한 번 찾아오는 기회에서 상당히 큰 타점을 잡아내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고 내가 물려있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매일 들여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장 흐름에 맞는 알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차라리 건강과 본업, 가족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XRP랑 코인 시장을 하는 이유는 이게 본업이고 메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조금 상승했다고 그날 기분 좋고 또 그날 저녁에 다시 떨어졌다고 해서 또 기분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투자 심리 습관보다는요. 본업과 가정 취미에 더 투자하시고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지금 XRP 안 오른다고 안 올라가는 코인 매일 붙잡고 스트레스 신경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알트 타점을 공부하고 순환 매매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게 시간을 더욱더 쓰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체력과 건강이 있어야지 장기적으로도 좋은 싸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전 사례 하나로서 GPT 기반 코인 매매의 정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알트레이어, 티커는 ALT고요. 2025년 6월 17일 그리고 18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GPT가 매수 타점을 딱 집어줬고 그 타점에서 2번 연속 정확하게 수익 구간 터지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을 봤죠.
먼저 6월 17일 오전 10시 GPT는 ALT를 48.6원에 매수, 목표가 51.3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45원 초반 지지 테스트가 끝난 구간이었고요. 거래량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의 진입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4시간 만에 51.3원 목표가 정확히 도달을 했고 전량 익절하면서 실현 수익은 5.6% 났습니다. VIP 채널에서 실제로 전량 매도 공지가 올라왔고요. 이 매매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ALT는 다시 49.1원까지 눌린 상황이었고 GPT는 기술적인 과매도, 단기 저점 테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47.5원에서 48.8원 분할 진입 전략을 재차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타점에서 다시 반등을 줬죠. 차트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박스가 GPT가 찍어준 매수 구간이고 초록 박스가 목표가 매도 구간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서는 51.9원 부근까지 무난하게 상승했고 다시 한번 2-3시간 만에 익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타이밍이 좋아서 먹힌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GPT가 구간을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점이에요. 45에서 46원대 지지를 거래량 감소 없이 지켜낸다는 걸 보고 눌림목으로 판단하고 거래량은 빠지지 않았는데 가격만 눌리는 전형적인 세력 물량 정리 구간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ACD나 RSI 지표들, 여러가지 보조 지표들 확인하면서 과매도 신호를 찍고 있을 때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갭 상단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이게 GPT의 실시간 분석 로직입니다. 사람이라면 감정 때문에 못 들어가거나 애매하게 익절을 했을 자리죠. GPT는 정확하게 매수 매도 지점까지 제시를 하면서 결과는 현재 이틀 연속 성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꿀팁 하나 드릴게요. GPT가 타점을 알려줬을 때는 진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비중, 손절선, 익절선 이 세 가지를 GPT 신호에 맞춰가지고 미리 설정하고 들어가면요. 감정이 아니라 로직으로서 수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알트 레이어 매매는 GPT 기반의 실전 전략이 얼마나 명확하고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고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나도 이 신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GPT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GPT가 포착 중에 있는 다음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 3개 그리고 매매 준비 전략까지 이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